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발전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자, 9장에 9번에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에요. 자, 9번에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입니다. 병렬 운전. 자, 병렬 운전 우리 계속 제가 직류기에 비유해서 하는데 다 똑같다라는 거야. 직류기에서도 우리 병렬 운전 했었죠. 왜 있어? 첫 번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부하의 용량을 공급해야 되는데 부하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공급해야 될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병렬 운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보수나 또는 수리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했었죠. 또는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하에서 경부하 시에 마찬가지야. 발전기. 자,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더라? 이제 조건이 중요하더라. 자, 직류기에서의 병렬 운전 조건 중요한 거 있었지? 세 가지.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자, 직류기에서 병렬 운전 조건. 자, 병렬 운전 조건은 직류기 나오고 동기기 나오고 변압기 나오죠. 다 알고 계셔야 돼. 출제 비중도 크니까요. 자,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첫 번째 뭐였어? 직류기다 보니까 어떻게? 극성이 있지.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자, 어떤 전압이 같아야 돼? 전격 전압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특성이 있어야 돼?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해야 돼. 어떤 특성으로서? 수화 특성으로서. 그렇죠? 자, 마찬가지. 자, 동기 발전기에서도 병렬 운전. 자, 첫 번째 조건이 있네. 이 조건이 뭐냐? 자, 첫 번째 어떤 거야?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대요. 크기가 같을 거. 그 다음에 이 기전력에 뭐가 같아야 된대? 파형보다는 위상이라고 할까? 자, 위상이 같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된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기전력의 뭐가? 크기, 위성, 파형, 주파수가 같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게 3상이니까, 이 3상 발전기이다 보니까 또 뭐가 같아야 돼?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되더라. 자, 이렇게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조건이 뭐라고? 크기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된다더라.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병렬 운전에 불만족시의 현상이 있네. 이 불만족시의 현상이 뭐야? 이제 크기가 같지 않을 때, 위상이 같지 않을 때, 파형이 같지 않을 때,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 상회전 방향이 같지 않았을 때. 자, 이런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하나하나씩 따져보자고. 자, 이제 첫 번째인데, 어떤 거? 크기가 같지 않을 시. 자, 크기가 같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근데 우리는 이거,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는 요놈은 실기 시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실기 시험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 자, 미리 좀 하고 가시자고. 같이 하고, 이쪽으로 보시자고요. 크기가 같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전류 흘러?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 무효 순환 전류. 그 다음에, 위상이 같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전류 흘러? 동기화 전류. 또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효 순환 전류라 그래. 유효 순환 전류. 그 다음에, 파형이 같지 않았을 때, 파형이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같지 않았을 때는, 뭐가 생겨? 난조가 발생이 돼. 같지 않았을 때 조건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크기가 같지 않았을 때 어떤 전류 흐르더라?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자, 어떤 거야? 자, 보니까 발전기 2대 가지고 병렬 운전 시켰다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 발전기가 크기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게. 근데, B 발전기의 크기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게요. 크기가 틀리지. 자, 크기가 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냐? 자, 발전기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
이렇게. 자, 요놈의 크기가 100V요. 요놈의 크기가 50V라고 볼게요. 그럼 자, 전압차가 생김으로써 여기에 자, 어떤 전압? 50V의 전압차가 생김으로써 순환전류 흐르겠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야, 이 전류가 이제 어떻게 흘러? 이 순환전류를 우리가 IS라고 합시다. IS. 자, 이 IS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자, 순환전류 IS는 자, 요놈도 어떻게 뭘 갖고 있어? 고유 특성의 동기 임피던스 갖고 있겠지. 여기서도 임피던스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압을 제가 E1이라 하고 여기 전압을 E2라고 할게. 그러면 요거 어떻게 올려? 이제 IS는 자, 2배의 임피던스 분의 2배의 임피던스가 되겠지. 직렬이니까. 그죠? 어떻게 이제 E1 마이너스 E2로서 우리가 순환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다시 그러면 2배의 임피던스에 자, 이 R이 되더라. 이 R이라는 게 뭐야? E1 마이너스 E2가 되겠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이제 어떤 거 이 동기 임피던스를 이제 뭘로 보자? 동기 리액턴스로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2배의 j2의 xs분의 자, 이 R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90도 늦은 자, 리액턴스니까 90도 늦은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어떤 전류? 무효 순환 전류가 되겠지. 왜? 리액턴스 값이니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겠죠. 이게 리액턴스니까. 그리고 자, AB 두 대의 발전기가 병렬운전 중에 A계의 여자를 증대하면 A계의 역률이 저하며 B계의 역률이 향상되더라. 우리 이제 부하 분담할 때 또 할 내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기전력이 위상이 다르대요. 위상. 자, 위상이 같지 않았을 때. 자, 위상이 같지 않았답니다. 어떤 거야? 자, 발전기 위상이 하나가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게요. 1번 발전기가. 2번 발전기 위상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볼게요. 늦어서. 위상이 차이가 나겠지. 자, 위상이 차이가 나게 되면 자, 뭐가 된다고요? 동기화 전류,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고. 그럼 유효 순환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이냐? 자, 이제 봐.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기준 값에 대해서 좌표를 그려보니까 어떤 기준 값에 대해서 A 발전기의 기전력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게. 그럼 B 발전기 기전력이 이렇게 나왔다 볼게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 델타만큼의 차이가 나. 위상이 지금 차이가 났다고요. 근데 요놈의 크기, 요놈의 자, 요게 E1, 요놈이 E2라고 한다면 요게 뭐가 돼? 이제 EC가 되겠지. 왜? 빼기라고 하는 것은 뺄셈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의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어떤 거? 자, 요렇게 빼다 보니까 자, 크기가 자, 요렇게 차가 나다 보니까 빼다 보면 어떻게? 요놈의 차 이렇게 돼서 요 크기가 뭐가 돼? 요 크기가 되겠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잘못 그렸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놈의 차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행사변은. 그러면 요 크기가 되니까.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자, EC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요놈은 이제 뭐가 돼? 여기가 델타니까 2분의 델타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자, 요 크기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에 무효순환전류 IS도 어떻게? 2배의 임피던스 분의 EC로 구할 수 있대요. EC. 자, EC라고 하는 게 뭐야? 자, EC라고 하는 게 우리 교재에는 지금 자, 동기화 전류가 나와 있고 수소 전력만 나와 있는데 요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EC라고 하는 거 자 봅시다. 2배의 임피던스 분의 EC 어떻게 구합니까? 2배의 요놈 크기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 자, 이 2배의 어떤 전력에 여기 전력을 E라고 할게. E에 어떻게 사인에 요게 사인이니까 사인에 2분의 델타 하게 되면 요 크기 구할 수 있겠지. 이게 몇 개 있어? 2배. 그렇죠? 그래서 요놈 약분해 보니까 이때 동기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IS는 자, 동기 임피던스 분의 2에 사인의 2 델타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동기화 전류야.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죠? 동기화 전류.
요 식은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수소전력이라는 게 있어, 수소전력. 수소전력. 자, 수소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식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됩니까? 라고 궁금한다면 뭐라고? 질문방에 올리시라고요.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과정까지는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 근데 궁금하신 분은 질문방에 올리세요. 자, 수소전력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파악하시면 돼. 어떤 건 이제 위상이 틀려. 위상이 틀리다 보니까, 자, 여기 요걸로 설명 좀 드릴까요? 요 발전기하고 요 발전기가 위상이 틀려가지고 병렬운전이 안 돼. 자, 병렬운전을 하다 보니 어떻게 위상이 틀리다 보니까 동기와 전류가 흐른대요. 그럼 어떻게 이제 맞춰줘야 되겠지, 위상을. 그래서 어떻게, 자, 위상이 큰 쪽, 이쪽이 위상이 크다라고 볼게. 이쪽이 위상이 작고, 그럼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위상을 맞춰줘. 맞춰줘요. 자, 어떻게 큰 쪽에서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로 위상을 줘. 큰 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럼 우리는 무슨 전력? 수수전력이라고 그래. 수수전력. 그래서 수수전력 P는, 자, 어떻게 구하냐? 자, 2분의 동기 리액턴스 분의, 자, 2의 자승의 사인의, 자, 델타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또 반대적인 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어떤 건 이제 내가 큰 쪽에서 내가 줬어. 근데 또 어떻게, 야, 내가 너 줬으니까 다시 나한테 줘. 내 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다시 어떻게 원상복귀 할 수 있겠죠. 그걸 무슨 전력? 동기 화력이라고 그래. 동기 화력.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 동기 전류를 구하는 식, 그 다음에 수소 전력을 구하는 식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자, 주파수가 틀릴 때, 자, 주파수가 틀리대요. 주파수가 틀리다 보니까, 여긴 주기적으로, 자, 동기와 전류가 흘러서 어떻게, 난조가 발생되는데, 난조가 발생이 되네. 그래서 난조의 발생, 방지책으로서 우리는 뭐 쓰냐? 제동 권선을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동 권선. 이 제동 권선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동 권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파형이 같지 않대요. 파형이 같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고주파, 무효, 순환전류가 흐른다는 거. 자, 제가 지금 병렬운전 조건을 말하면서 크기하고 위상에 대한 무효순환전류와 동기전류에 대해서 구하는 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부분 어떻게, 왜?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거, 주의 조건, 그 다음에 이 조건이 같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충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도 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보시자고. 자, 원동기에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원동기. 아까 원동기 있었지. 원동기 어떤 거, 계좌를 돌려주기 위한 계좌를 돌려주기 위한 장치. 원동기. 자, 원동기에 어떤 거 있어요? 병렬운전이니까 이것도 같이 해야 돼. 그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균일한 각속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속도 조정률을 가져야 되고, 조속기가 적당한 불감도를 가져야 된대. 이해되시죠? 자, 알아두시자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시 서로 같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어떤 거? 우리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또는 직류 발전기에서도 우리 상관없는 거 있었어. 조건하고. 어떤 거 있었어요? 용량, 출력. 용량하고 출력은 상관이 없지.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자,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시의 조건이 맞지 않아도 되는 거 있어. 첫 번째가 뭐야? 용량이라고 하는 거. 용량. 그 다음에 부하 전류 임피던스 값이 되겠네. 근데 우리는 용량은 또 기억을 하자. 용량.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부하의 분담이에요. 부하의 분담. 자, 부하의 분담은 자, 어떤 건 이제 유효 전력의 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분담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보시자고. 동기 발전기의 분담인데, 자, 이제 동기 발전기의 부하 분담이야. 부하 분담. 자, 동기 발전기의 자, 부하 분담인데, 자,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분담을 하죠. 첫 번째, 자, 유효 전력을 가지고 분담을 해요. 그 다음에, 자, 무효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분담을 하는데, 자,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뭘로?
원동기의 입력을 조정해서, 자, 원동기, 우리 원동기 썼죠? 자, 원동기에, 자, 입력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부하 분담을 해. 부하 분담을 크기 가지고 한다는 거죠. 뭐, 출력의 변화를 시킨다는 거지. 원동기니까 출력의 변화. 그래서 뭐, 출력의 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부하 분담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요놈이에요. 자, 어떤 거, 무효 전력은 뭘 이용하자? 역류를 이용해가지고 부하 분담을 하자라는 거야. 뭐, 무효 순환 전류가 뭘 조정하니까. 자, 우리 역률 가지고 조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역률을 변화시켜가지고, 역률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자, 이게 아니고, 역률이 아니고, 자, 어떤 거. 무효 전력은 무효. 자, 순환 전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제어를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여자. 자, 여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어떤 얘기냐? 뭐, 흔히, 우리가 역률 통해가지고 하는 건 맞아. 자, 이게 다 역률과 관련된 얘기니까요. 역률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럼 자, 보자고. 자, A 발전기가 있고, 여기에 A, 자, 발전기가 있고, 자, 여기에 B 발전기가 있다라고 볼게요. B 발전기가 있다라고 볼게. 그럼 우리 여자를 통해다 보면 역률이 개선이 되겠지. 자, 어떤 건 이제, 자, 여기 A 발전기에, 자, 뭘 개선시키고 싶대? 역률을 개선시키고 싶대요. A 발전기 왜? 역률이 떨어졌어, 역률이. 그러면 어디에다가, 자, 이 역률을 개선시키고 싶어서 어떻게 이제 B 발전기에다가 자속을 강하게 줘요. 강하게. 자, 여자를 강하게 주게 되면 이 B 발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역률이 저하하게 돼. 역률이. 이 저하한 만큼 A 발전기는 역률이 어떻게 됩니까? 역률이 상승하게 되죠. 개선하게 돼. 이게 무효 전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하 분담을 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 원동기의 입력을 조정하는 게 유효 전력. 자, 무효 순환 전류를 제어해서 우리가 뭐 역률을 개선시키는 게 무효 전력. 여자를 변화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무효 전력의 분담.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 전류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아홉 번째, 자,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병렬 운전에 대해서는 이 조건 다섯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병렬 운전이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충분한 뭐 시험 대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자,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동기발전기의 안정도, 이것도 어디서 배웁니까? 전력 시간대 도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전력 시간대. 자, 보니까, 자, 안정도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세 가지. 근데 보시자고. 자, 같이 읽어만 볼게. 우리 이제 어떤 거냐면, 동기 발전기의 안정도를 뭐 개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기기에서는 잘 안 나오고, 어디서 전력공학적인 그 과목에서 안정도라는 챕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제가 수업을 좀 할게요. 왜? 이거 하다 보면 내용이 엄청 길어지다 보니까, 자, 여기서는 전력에서 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력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태 안정도가 뭐냐? 자, 여자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하를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에, 자, 탈주하지 않고 어느 범위까지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극한에 있어서의 전력을 우리는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식 있죠. 동기 리액턴스 분의 2V의 사인 델타값. 스로 우리가, 자, 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동태 안정도는 뭐냐? 발전기의 송전선에 접속하고, 자, AVR 자동 전압 조정기로 여자 전류를 제어하며 발전기 단자 전압에 정전압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정도를 우리는 동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과도 안정도지. 자,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하의 급변, 선로의 개폐, 접지, 단락 등의 고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서
운전 상태가 급변하여도 계통의 안정을 유지하는 정도를 우리는 과도 안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안정도는 뭐가 있어? 정타 안정도, 동타 안정도, 과도 안정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안정도 향상 대책을 안정도를 어떻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걸 우리가 대책으로 마련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첫 번째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하고요. 작게 하고, 자,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자, 회전자에 플라이 휠을 설치하여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대요. 그 다음에 정상 임피던스가 작고 역상 임피던스는 크게 한대. 자, 단락비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 탈조 계정기를 자, 사용한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안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왜? 나와 전력 시간 때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왜?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동기 발전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자, 동기 발전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야? 자,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 그러니까 극수와 주파수만 있으면 우리가 동기 속도란 걸 구할 수 있고요. 원리 구조 지금 제가 뺐죠. 그 다음에, 자,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동기 발전기는 회전 계좌형으로 쓴다는 거. 그럼 회전 계좌형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전 계좌형으로 쓰냐? 그 다음에 전기자가 어떤 결선돼 있어? Y 결선돼 있어. Y 결선을 쓰는 이유. Y 결선에 쓰는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냉각 방식 중에, 가스 냉각 방식 중에 수소 냉각 방식이 있는데, 자, 수소 냉각 방식의 장단점 있겠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권선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선법. 어떤 거? 분포권하고 어떤 거? 단절권. 자, 파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지. 뭘 제거하기 위해서? 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자 권선법에 자, 뭐 썼어? 전기자 권선법, 분포권, 단절권을 썼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뭐 있습니까? 발전기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기전력 어떻게 구했어? 4.44에 파이에 F에 오메가에 K 오메가 값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했죠. 근데 기전력은 어떻게 돼? 감소되더라. 고주파 성분이 들어오니까. 자, 그거 제가 뭐 동기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이 뭐 커야 되고 작아야 되고 의미 없다 했어. 자, 파형만 일정하게 정연파가 나오면 된다. 뭘 통해서 권선 개수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 우리가 중요한 거 있었죠. 자, 그러면 동기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특성, 무부하 특성, 그 다음에 뭐 부하 특성, 삼상 단락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락비라고 하는 걸 구했죠. 단락비 어떻게 구했어? 100분율 저항 강화분의 1로서 구했어요. 그러면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무부하 포화곡선과 삼상 단락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같은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요한, 자, 어떤 건? 전기자 반작용에 관련된 거. 전기자 반작용. R부하, L부하, C부하. 자, 진상이냐, 지상이냐, 아니면 동 이상이냐를 통해서 교차 자화작용, 감자작용, 증자작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자, 발전기는 지금 저하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시험 대비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기 부분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